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비엔티안 출신의 환경 엔지니어 수판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희망을 전해준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 속에서 썩어가던 한강의 냄새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다니는 연구소는 비엔티안 외곽에 위치한 작은 환경관리센터입니다. 주 업무는 하수 처리 시설의 점검과 오염지수 분석인데 솔직히 말해서 분석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메콩강의 수질은 해마다 나빠졌고 강 주변의 수질 모니터링 장비는 거의 대부분 고장 나 있었으며 폐수 처리장은 언제부터인가 멈춰 있는 기념물이 되어버렸죠. 이 시설들 사실 대부분 일본의 지원으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저희에겐 어마어마한 첨단 설비였고 처음 가동할 때는 마치 선진국의 일원이 된 것처럼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할 수 없었고 정비 매뉴얼은 일본어로만 제공됐으며 교체 시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본 기술자들이 직접 내려와 수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자 그마저도 끊겼고 결국 저희는 매뉴얼을 손에 들고 기계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의 강들이 하나씩 울기 시작한 것이요. 하루는 폐수 처리장을 둘러보던 중 펌프실 바닥에서 썩은 물이 역류하며 가스가 치솟았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실신했고 근처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원인불명의 피부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구청에 자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환경부 소속 간판 차관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죽고 있어요. 아이들이 강물을 보고 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차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협약 때문에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오랫동안 꾹 눌러온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차관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긴 침묵 끝에 제 손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차관님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전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곳에 가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한강의 기적을 공부해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강이 거의 하수도처럼 취급되던 시절에서 30년 만에 수영이 가능한 강으로 되살아났다는 한국의 사례는 저에게 늘 믿을 수 없는 신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제안이 제게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곧바로 한국 실사단이 꾸려졌고 저는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6명, 저를 포함한 기술 담당 2명, 공무원 2명, 통역 1명, 차관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강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걸까? 그 가능성을 정말 우리가 배워올 수 있을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저는 긴장보다는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최첨단 환경국가의 첫 인상치고는 꽤 소박했거든요. 비행장에서 내린 뒤 맞이한 공기는 선선했고 주변은 깔끔했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반짝이는 마천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제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찰나 첫 일정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통합환경관제센터. 정문은 단층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들어가는 길목엔 나무 화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정말 그냥 행정사무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구역의 수질, 공기질, 기온, 하수 처리량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무려 AI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위험 지역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치 지시를 내린다는 설명에 저희 실사단 전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인력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연수생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현장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맡은 한국인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나라마다 환경, 기후,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 말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그건 일본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과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의 지원은 철저히 일본식 매뉴얼 기반.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도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패 사례도 공유하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투명함, 그 겸손함, 그리고 그 같이 가자는 자세는 기술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라오스의 메콤강 사진을 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썩은 물 위로 떠 있는 플라스틱, 부표처럼 매달린 비닐봉지, 강물을 피해 발걸음을 돌리는 아이들. 그 화면 위에 한국에서 봤던 관제센터의 스크린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곳이라면, 이 나라의 방식이라면 우리도 메콤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관제센터 옥상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지만 숨결은 고요했습니다. 맑은 공기, 조용한 도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의 흐름. 한국기술진은 마지막 브리핑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던졌습니다. 환경 시스템이란 기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라오스만의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인가? 아니면 함께 걸어주는 사람인가? 비엔티안에 도착하자마자 차관님은 곧바로 총리실에 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광문실사 결과 및 환경시스템 제안서. 그 보고서는 총리님 책상 위에 단 2줄의 요약으로 놓였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훌륭했지만 자세는 더 강력했습니다. 총리님은 직접 저희 실사단을 호출하셨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희를 보며 총리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본 시설은 고장났습니까? 칸판 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품은 단종되었고 매뉴얼은 일본어뿐입니다. 수리비는 전년도 전체 환경 예산의 37%를 초과합니다. 총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셨다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기술은 그보다 나은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저희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희의 언어로, 저희의 조건으로 다시 설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님의 손끝이 조용히 회의실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철거하세요. 일본의 모든 폐수 처리 시설을 즉시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과의 정식 기술 협력을 요청하세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이 현실이라고 믿지 못했지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은 단호히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비엔티안의 시간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원받은 설비는 철거 명령을 받았고 라오스 전역의 맞춤형 폐수 처리 솔루션을 구축하는 환경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신속하게 팀을 꾸려 라오스 측 기술진과 함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1차 연수생 명단을 모집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 이름도 있었고 지방하수관을 맨손으로 정비하던 청년 기술자들의 이름도 하나둘 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엔티안 중심가 시장을 지나던 중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비 와도 하수구 안 넘쳐요. 가게 물건 젖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강을 되살리는 나라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걸요. 환경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3개월 후 라오스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류의 수질이 점점 개선되었고 비가 와도 더 이상 거리의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시 메콤강 근처에서 뛰놀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은 침수 피해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외교부와 해외협력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라오스가 일본 원조 시스템을 철거했다는 기사가 일본 국내에서 논란이 되자 곧이어 일본 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외교 파트가 공식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국제 표준이 아닙니다. 왜 일본 시스템을 철거하고 비표준 기술을 도입했는가? 이에 라오스 총리실은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국제 표준보다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한 보수 매체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라오스, 한국의 기술 식민지 되나? 그 기사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 또 ODA 패권 논란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패권이 아니라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누며 배운 태도였는데 말입니다. 한국 기술진도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몇몇 연수 참가자들이 걱정스레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 때문에 라오스가 곤란해지진 않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걸어준 거예요. 그날 밤 라오스 국영방송은 긴급 인터뷰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송에서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직접 출연하게 되었죠.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라오스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도록 온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같이 겪기 위해 온 겁니다. 그 말은 생방송 중 실시간 채팅을 뒤덮었고 라오스 국민들은 SNS에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샵 진짜 기술은 태도입니다. 샵 같이 걷는 사람들. 샵 라오스와 한국은 친구입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라오스 대사관 앞으로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오스 친구들, 우리 기술이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다음엔 여러분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꼬마 글씨로 조그맣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강도 처음엔 냄새 났대요. 저는 그날 밤 메콩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악취가 풍겼을 그곳에 지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충돌과 압박은 한 나라가 진심으로 바뀌려 할 때 마주하는 필연적인 진통이었음을. 국영방송의 인터뷰 이후 비엔티안 거리에는 아주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하수구 근처에 손으로 만든 경고 표지판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메콩강 수질 변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한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 기술자들과 라오스 연수생들이 함께 웃으며 고장난 센서를 직접 해체하고 수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한국인이 라오스 기술자에게 도구를 건네며 말하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총리님은 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기술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 라오스는 더 이상 배운 나라가 아니라 배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교과서가 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의원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고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라오스 교육부는 환경 기술 인재 양성 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교는 수파니 고등기술학교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등록 마감된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자신들이 만든 포스터를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강을 살리는 기술자, 우리가 됩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메콩강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웃으며 말하던 그 한마디. 우리 애 이름은 리나예요. 한글로도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한국을 흉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찾은 나라입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KOICA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동아시아 지속가능 환경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제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이끈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는 당신 입으로 말할 시간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날, 제가 입장한 순간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라오스 국기가 중앙에 펄럭이고 그 옆엔 태극기가 조용히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술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이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일 때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 연설이 끝난 뒤 한 일본 출신 패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가 우리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라오스의 방식이 생기길 기다려줬군요.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진짜 협력이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그 밤, 제가 묵고 있던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어느 한국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은 박스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건 한강의 물이에요. 우리가 처음 깨끗해졌을 때 기념으로 담아둔 거예요. 그 안엔 맑고 투명한 물이 담긴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줄, 메콤강이 다시 맑아지면 꼭 이것과 나란히 두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맑게 흐르는 메콤강, 그 옆에 서서 어느 낯선 나라의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1년 후 메콤강은 더 이상 예전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빛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고 강가엔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수구는 넘치지 않았고 비가 와도 거리는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장화를 벗고 뛰어놀았고 어부들은 다시 강 위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근처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콤강을 다시 태어난 강이라 불렀고 서울에서 보내온 한강의 물병은 비엔티안 환경기술관 한복판에 유리 상자 속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적은 강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라오스는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환경기술협력회의의 주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연단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받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의 기술자 여러분, 저희는 과거의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날 회의 말미, 저는 한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했고 메콤강을 따라 흘러온 물길처럼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파니 선생님, 저희도 언젠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작은 노트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가 처음 배운 하수관 네트워크 도식화 방법이에요. 시작은 여기가 좋을 거예요. 그는 받아들며 울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저희 라오스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메콤강 위로 부는 바람 속에서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